고객 1,500만 명, 역대 최대 순이익 1,281억 원. 숫자만 보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은행이 왜 상장을 2번이나 실패했을까요? 2022년 첫 번째 도전, 증시 부진으로 예비심사만 받고 철회했습니다. 2024년 두 번째 도전, 이번엔 수요 예측까지 갔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외면했어요. 또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1월 12일 K뱅크가 세 번째 IPO 도전에서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공 확률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실패했을 때의 대가도 커졌습니다. K뱅크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숫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52.9%. 2021년 K뱅크 전체 예금 중에서 업비트 예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었습니다. 전체 수신 잔액 11조 3천억 원 중에서 5조 9천억 원이 업비트에서 온 돈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K뱅크에 들어온 돈 2개 중 하나는 코인 투자자들 돈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K뱅크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코인뱅크였습니다.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K뱅크의 가장 큰 약점은 업비트 의존도였어요.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독점 제휴를 맺고 있거든요. 업비트에서 코인을 사려면 반드시 K뱅크 계좌가 필요합니다. 덕분에 고객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2021년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업비트 이용자들이 K뱅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크잖아요. 비트코인이 오를 때는 돈이 쏟아져 들어오지만 떨어질 때는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자금 흐름이에요. 금융당국도 이걸 우려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이 은행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2024년 수요 예측 때 기관 투자자들이 K뱅크를 외면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업비트 리스크였습니다. 그렇다면 K뱅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첫째, 업비트 의존도를 대폭 낮췄습니다. 2021년 52.9%였던 업비트 예치금 비중이 2025년 상반기 기준 16%대로 떨어졌어요.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업비트 이외의 고객을 열심히 끌어모은 거예요.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대출, 아파트담보대출을 확대했습니다. 개인사업자 고객만 200만 명을 넘었어요. 둘째, 몸값을 낮췄습니다. 2024년 IPO 때 K뱅크의 희망 공모가는 9,500원에서 12,000원이었어요. 예상 시가총액이 4조 원에서 5조 원 사이였습니다. 이번엔 얼마로 바꿨을까요? 8,300원에서 9,500원입니다. 지난번보다 12%에서 20% 낮춘 거예요. 예상 시가총액도 3조 6,700억 원에서 3조 8,600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카카오뱅크 시가총액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업계에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K뱅크가 욕심을 버렸다고요. 높은 가격 받으려다 2번 실패했으니까 이번엔 확실하게 성공하는 게 목표라는 거죠. 셋째,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2024년 K뱅크의 영업이익은 1,330억 원이에요. 당기순이익은 1,281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순이익이 128억 원이었거든요. 1년 만에 10배가 된 겁니다. 고객 수도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2023년 말 953만 명이었던 고객이 지금은 1,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이 K뱅크를 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뱅크에게는 반드시 올해 상장에 성공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어요. 2021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당시 K뱅크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MBK 파트너스, 베인캐피탈 같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1조 2,500억 원을 넣었어요. 이 투자자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2025년 7월까지 상장하겠다. 만약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K뱅크의 최대 주주인 BC카드가 투자자들의 지분을 연 복리 5.5% 수익률로 되사줘야 합니다. 계산해볼까요? 1조 2,500억 원에 4년치 복리 이자를 더하면 대략 1조 5천억 원이 넘어요. BC카드 입장에서는 상장 실패 시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K뱅크는 올해 상반기 안에 반드시 상장을 끝내야 합니다.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월 중 수요 예측, 3월 초 상장이 가능해요. 그러면 올해 코스피 1호 상장사 타이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여전합니다. 첫째, 업비트 의존도는 줄었지만 사라진 건 아닙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K뱅크 수신잔액 30조 4천억 원 중에서 7조 4천억 원이 업비트 예치금이에요. 여전히 24%를 차지합니다. 코인 시장이 폭락하면 이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업비트와의 제휴 계약입니다. 현재 계약은 2026년 10월까지예요.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업비트가 다른 은행과 손잡으면 K뱅크는 핵심 고객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하나의 은행하고만 제휴할 수 있거든요. 이 규제가 풀리면 업비트도 다른 은행과 손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카카오뱅크와의 격차입니다. 카카오뱅크 고객 수는 2,586만 명이에요. K뱅크의 거의 2배입니다. 시가총액도 카카오뱅크가 약 10조 원인데 K뱅크는 4조 원이 안 돼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이라는 국민 메신저를 가지고 있잖아요. 카카오톡에서 바로 송금하고 계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힘이에요. K뱅크는 그런 킬러 플랫폼이 없습니다. 업비트 덕분에 고객을 모았지만 업비트는 K뱅크 것이 아니잖아요. 두나무라는 별개의 회사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그만입니다. 셋째, 공모 물량이 많습니다. K뱅크의 이번 공모 물량은 구주 4천만 주와 신주 약 200만 주예요. 대부분이 기존 주주들이 파는 구주 매출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구주 매출은 부담스러워요. 새로 조달한 돈이 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 주주 주머니로 들어가니까요. 2024년 수요 예측 실패의 원인 중 하나도 이 구주 매출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엔 신주 비중을 조금 늘렸지만 여전히 구주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미래는 어떨까요?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이 세 곳이 인터넷은행 3총사입니다. 세 곳 모두 흑자를 내고 있어요. 2024년 합산순이익이 4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토스뱅크의 성장이 무섭습니다. 2024년에 적자에서 457억 원 흑자로 전환했어요. 토스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업계에서는 1강 2중 체제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금까지는 카카오뱅크가 압도적 1위였는데 K뱅크와 토스뱅크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K뱅크 입장에서 상장은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상장하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인지도도 올라가고 인재도 끌어올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K뱅크는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인 시나리오부터 볼게요. 수요 예측이 성공하고 3월에 상장하면 K뱅크는 올해 코스피 1호 상장사가 됩니다. 상장 후에는 해외 진출, 신사업 확장의 속도를 낼 수 있어요. K뱅크는 2030년까지 고객 2,600만 명, 자산 85조 원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또다시 수요 예측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외면하면 세 번째 상장도 물 건너갑니다. 7월까지 상장 못하면 BC카드가 1조 원 넘는 돈을 물어줘야 해요. K뱅크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다음 기회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K뱅크에게 세 번째 기회는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을 정리할게요. K뱅크가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이에요. 이번엔 몸값을 1조 원 낮추고 업비트 의존도도 크게 줄였습니다. 7월까지 상장 못하면 1조 원 넘는 돈을 물어줘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업비트와 K뱅크의 숨겨진 관계입니다. K뱅크가 업비트 예치금의 연 2.1% 이자를 주고 있거든요. 이게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업비트가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가능성은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K뱅크 공모주 청약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업비트 리스크 때문에 망설여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